네, 이제 시장 시그널과 또 기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업 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와우. 변동이 너무 커가지고. 네, 코스피 앞서도 오프닝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시 회복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수복? 수복이라는 표현은 이게 그 예전에 영화 고지전에 나오는 뭐 다시 재탈환. 네. 뭐 뺏고 빼앗기고 그러니까 거의 전투화 시키는 건데 그만큼 치열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삼성전자는 15만 원대를 다시 올라서서 16만 원을 탈환하느냐 말하다 보니까 자꾸 웃겨가지고 이렇게 크게 요동을 치니까 아주 뭐 강한 심장을 갖지 않고는 굉장히 뭐 하여튼 힘듭니다. 네, 왔다 갔다 거려서 자신감을 갖는 거는 좋은데 삼성전자 일단 풀어보죠. 네. 우선 삼성전자 뭐 최근에 우리가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 스튜디오로 옮겨놔가지고 순서를 또 뒤바꿨는데 김유정 아나운서가 뭐 정리한 게 있나 봐요. 그거 잠깐 듣고 얘기 나눌게요. 네, 전일의 하락을 뒤로하고 시장은 눈부신 회복과 반등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피 시장 내에서는 삼성전자의 급등세와 또 한화시스템의 상승이 눈에 띄는데요. 관련 종목들 하나씩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개장 주고 5%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급등의 배경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15만 전자를 기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간밤 사이 미증신에서의 기술주들의 복귀와 급등인데요. 그 중심에는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 외에 7% 넘게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팔란티어의 CEO 같은 경우에는 AI로 돈을 벌 수 있느냐라는 시장의 의문에 과감하게 예스라고 답변을 하면서 시장에서 기술주 또 국내 기업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업들의 그 상승까지 함께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발언을 하자 국제유가까지 5% 넘게 떨어진 점이 매크로 환경까지 우호적으로 변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가장 놀라고 있는 건 삼성전자의 예상이익입니다. 외신들과 증권사들의 리포트들에 따르면 2027년 삼성전자의 예상이익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뛰어넘어 수익성이 가장 높은 기업이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월부터 양산에 들어가는 HBM4부터 이나노 공정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시장에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럼 1월 반도체 수출 데이터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향 같은 경우에는 169%가 급증했고요. 중국향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뛰어오르면서 70% 넘는 상승세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다시 한번 AI에 집중하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그리고 국내 반도체들을 쓸어가고 있고요. 그동안 잠잠하던 중국 기업들 역시 반도체를 다시 한번 사가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한국의 반도체는 가격만이 아니라 생산량까지 함께 늘어나고 있는 P와 Q가 함께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 상황 반도체 섹터에 대한 전망 어떻게 짚어봐야 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그럼 다음 기업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화시스템이 장 초반부터 10% 넘게 급등하며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우주도, 방산도 모두 한화시스템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 들려왔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xAI의 합병 소식이 한화시스템에도 주가를 자극하고 있는데요. 바로 저궤도 위성통신과 방산 AI를 함께 영위하고 있는 한화시스템에게 두 기업의 합병의 수혜까지 함께 전해질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날씨 기상학크론에 연기되었던 나사의 아르테미스 2호 역시 2월 8일에 발사가 개시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 속에 그 수혜 기대감이 함께 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방산 수익성도 잭팟이 터지고 있는데요.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로부터 1.3조 원의 천무 수출 수혜 계약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천무에 들어가는 핵심 레이더와 사격 통제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수익성까지 함께 더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에 상승하고 있는 반도체와 우주항공 섹터 어디까지 전망해야 될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자, 삼성전자와 한화시스템 결국에는 뭐 AI로 귀결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AI의 가장 큰 논쟁점은
ROI라고 하는 개념일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자본 수익률, 그러니까 돈을 썼는데 이제 얼마나 벌 거야, 언제 벌 거야, 이게 논쟁이잖아요. 근데 팔란티어가 이제 실적을 깠는데 돈 벌고 있네? 네. 라고 이제 시장이 좀 환호했던 것 같고, 반면에 또 오라클은 또 돈을 구합니다. 네, 오라클은 25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찍는다고 하죠. 그러면 뉴욕 본장에 가서 이제 오늘 저녁에 아마 팔란티어하고 오라클의 대결일 것 같은데, 그 구도가 결국엔 삼성전자와 좀 전에 이제 뭐 한화 시스템과 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자, 삼성전자부터 16만 원을 지금 다시 넘어가고 있는데요. 네. 볼까요? 사실 어제 하락분은 오늘 뭐 하루 만에 다 만회를 했죠. 일단 수급적으로 보면 그동안 우리가 이제 포모 심리라고 해서 사실 이제 워낙 이제 강한 수급에 의해서 상승하다 보니까 매수의 진입 시기가 좀 없었는데, 막상 또 주가 좀 빠지다 보니까 여기서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공포감이 또 쉽게 좀 매수 선택이 좀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이어졌는데, 종목적으로는 시장의 영향들보다는 일단 현상, 지금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현재 상황을 조금 더 과감하게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6.7% 지금 16만 500원대에 대한 흐름들 좀 가져가고 있는데, 전일 외인과 기관의 3거래일 매도세가 굉장히 좀 크게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입량 기준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좀 유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인이 773억 정도, 기관이 한 1000억 정도 현재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제의 사실 하락분을 모두 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는 어떤 이 시장의 수급 방향성들이 여전히 대형주 중심, 특히나 반도체 업황에 좀 쓸리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일단 4분기 실적 발표에서 확인됐던 명확한 어떤 이익 추정치에 대한 상향 부분, 이 부분은 일회성 요건이 아니라 올해 조금 더 기대 요인들이 좀 더 크다는 관점, 특히나 메모리 가격의 상승세가 월간 단위에서도 크게 좀 증가되고 있는 요인들이 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증권사의 신규 이 리포트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보더라도 실적 추정치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기 단위에서도 연간 단위에서도 추정치가 좀 상향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명확한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방향성들이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증익 모멘텀을 좀 이끌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1분기부터 이제 본격화된 부분들은 HBM4에 관련된 양산 전환이죠. 설계의 어떤 변경 없이 이번에 무난하게 양산이 좀 진행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1분기 실적 기여로 좀 이어질 수 있고, 전체적으로는 SK하이닉스의 독주 체제인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올해 이제 연간 기준에서는 30에서 35% 정도 HBM 점유율을 좀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와 좀 기회를 봤을 때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은 추가적인 저는 주가의 반응 요건들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시장 전문가의 시각에서는 HBM, 뭐 파운드리, 뭐 이나노, 뭐 이렇게 다 들어가지만, 뭐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그냥 돈이죠, 돈. 지금은 온 국민 다 주식입니다.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주변에서 자꾸 이제 와이프를 통해 가지고 주식 문의가 들어오는데, 그러고 뭐 듣지 말라고 내가, 난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요즘 뭐 20, 30대 젊은층은 MTS, 이 모바일로 트레이딩하고 스터디 모임 갖고 맘카페가 지금 활성화돼 있고, 카페마다 뭐 모여 계시더라고요. 네. 아주머니들 모여서 이제 전부 주식 얘기. 그러니까 하루에 막 개인 투자자 5조 원씩 들어오죠, 어제. 처음 봤어요, 5조 원. 네. 기관은 팔아라, 뭐 외국인 팔아라, 다 던지면 다 받아줄게. 자신감이기도 하지만, 와,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부동산 막아놓고 이제 주식 채권 다 막아놨으니까 주식으로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의 힘이죠, 수급의 힘. 삼성전자 제일 많이 대표하는 기업이니까. 네. 자, 하여튼 그래서 자, 삼성전자 그러면 어떻게, 뭐 전략이 뻔하지 않을까요, 뭐? 네. 네. 일단 항상 뭐 강조드렸던 것처럼 일단 대형주가 2% 3% 정도 빠지면 이게 굉장히 큰 조정인데, 네. 워낙 등락폭이 좀 크다 보니까 이게 조정이 아닌 거라고 좀 생각을 좀 하는 경향들이 큽니다. 기회다. 이렇게. 네, 이게 항상 좀 강조를 드렸지만 여전히 업황을 믿고 업황에 대한 추가적인 여력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땐 저는 역시나 어제 같은 급락은 충분한 조정의 매수의 기회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 재차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그널이 좀 될 만한 포인트는
증시의 탁금이 사상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시장의 조정 이후에 단기적인 수급이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역시나 대형주 중심, 특히나 업황에 관련된 기대감이 큰 삼성전자에 유입될 수 있는 부분들도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게 건전 투자로 선순환하면은 참 그 더없이 좋죠.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지만 소비 지표라든지 뭐 나머지 기타 등등에 유야무야 주식 투자가 좀 도움이 되면 좋은데 이제 너무 광분하거나 투기화 하지 말라 그래도 근데 그렇게 돼요. 또 보면은 그거는 강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죠? 지금은 그냥 어떤 학습 효과죠. 떨어지면은 그냥 사면은 무조건 막 올라가니까 무조건 하여튼 그 정도 수준까지 돼버린 것 같아서 그 기준점이 또 삼성전자고 네. 뒤에 들어가면 뭐 내용들이 쭉 연결되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 관세 압박을 주잖아요. 자동차 문제인데 자꾸 시간을 끌면 우리한테는 불리한 거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계속 지금 덜컥거리니까 상대적으로 반도체에는 대안이 없어서 관세를 못 때리죠. 못 때린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들이 아직 대안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래서 불을 뿜는 게 아닌가 싶고. 자, 두 번째 기업은 한화 시스템입니다. 이 방산의 개념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방산은 우리한테는 생명줄과 같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분명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분야가 되겠죠. 네. 그 중심에는 한화 시스템이 있고 늘 매번 말씀드리지만 한화는 한화라는 것 때문에 믹싱 시켜가지고 희석만 안 시키면은 한화 시스템은 뭐 항전 장비 그리고 또 우주 쪽으로도 분명히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일단 오늘의 상승 부분은 뭐 저는 일단 뭐 방산주 안에서 한화 시스템이 모멘텀 부자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 들고 있는데 모멘텀의 부자. 네네. 일단 뭐 방산 부분에 대한 성과 뭐 아직 크게 좀 부각되지는 못했지만 내재적으로 보면 K2 전차라든가 뭐 LIG 넥스원의 뭐 천무라든 뭐 비군 같은 그런 유도 미사일의 다기능 레이더에 대한 연동 효과가 있거든요. 매출 포션 기준에서 보면 전체 수주 물량의 한 25% 정도가 연동돼서 좀 반영되는 수치고 K2 전체 판매량이 증가돼서 전략 개통의 어떤 모듈 부분 이 부분도 사실상 전체적인 어떤 수주 금액의 상당액을 좀 차지하는 부분들인데 방산 부분에 대한 어떤 성과 부분들보다는 일단 우주항공이라든가 그 이외의 부분들이 좀 더 부각된 조선 부분들에 관련된 투자 성과들도 사실상 뭐 동조돼서 좀 올라오긴 했지만 전체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을 보면은 아직까지 좀 반응 요소가 좀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추정치는 보수적으로 좀 제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필리조 선소에 대한 인수 비용이 이번 4분기에도 실적 영향으로 좀 이어질 텐데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2020년도에 대한 이 방산 수주 성과가 연동된 실적의 어떤 우상향 부분들 이 부분이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 일단 우주항공 관련된 어떤 모멘텀 기대 요인들이 굉장히 좀 크게 좀 작용하고 있는데 스페이스X라든가 아르테미스 이후의 프로젝트 본격화 부분 올해 뭐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뭐 누리의 5차 발사까지에 대한 이벤트들이 좀 충분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은 뭐 기대감에 의한 수급의 연속성들을 좀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기 때문에 한화 시스템의 경우에는 방산주 안에서는 재차 저는 뭐 탑픽 기조에서 좀 유지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이 한화 시스템이 부각이 됐던 거는 그 KF-21 전투기에 A사 레이더를 국산화 시킨 거죠. 그 A사 레이더가 동시에 제 기억에는 2,000여 개의 목표물을 동시 추적하는 근데 이제 그만큼 열이 많이 나와가지고 사실 그 레이더 뒤쪽에 앉아 있는 조종석이 엄청 뜨겁대요. 근데 뭐 열이 많이 나가지고 그렇다는데 하여튼 그 A사 레이더부터 출발했던 항전 장비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꽃을 피는 게 아닌가? 대공무기, 우주 뭐 내용들이 좀 길긴 한데 네. 이번에 노르웨이의 천무 아까 내용 나갔죠. 네. 그 내용이 아마 또 효과를 발휘한 것이 아닌가. 거기에 뭐 잘 돼서 시너지가 나서 이제 캐나다의 잠수함과 잠수함에 들어가는 또 이런 전자 장비들 네네. 이렇게 좀 파급 효과가 좀 컸으면 좋겠다 생각인데 진짜 제 개인적으로는 좀 줘야 하는 회사입니다. 이건 파면 팔수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허 괴물이죠. 특허가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그 한화라는 것 때문에 제가 늘 한화의 이 자본 물론 이제 막 키워야 되니까 뭐 그런 일각은 이해는 하는데
조금 마이너스 요인인데 그걸 뚫고 지금 올라가는데 전략은 그러면 한화 시스템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도 52주 고가에 대한 흐름이 좀 나왔기 때문에 현재 구간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일단 뭐 조정시 매수 전략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방산주 안에서 탑픽으로 제가 판단한 기조는 일단 올해 가시성 있는 수주의 연동 성과가 크게 좀 나타내 주시는 부분들. 특히나 방산 빅4의 경우에는 이런 기대감들이 현재 선반영된 이후에 주가 다소 정체된 모습과는 좀 다르게 한화 시스템이 조금 더 연속성 있는 수급의 탄력성이라든가 시총의 어떤 반응 여력들을 좀 고려해 보면 조정시 매수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그냥 보수적으로 조정시 매수지 뭐 그냥 매수죠 매수. 네. 아까 그것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마지막 기업은 이제 증권주입니다. 증권주 시장이 뭐 어찌됐건 변동, 뭐 치고 받든 매수 매도를 하든 이렇게 거래량이 활발하고 뭐 대기 매수 자금이 급증을 하고 그러면 증권사는 네, 상당히 호기죠, 호기. 미래에셋증권인 것 같은데요. 네네. 오늘도 52주 고가에 대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일단 증권주 안에서 내러티브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스페이스X. 네, 최근에 이 증시예탁금이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했고 이 부분은 거래대금의 유입 확장으로 좀 이어졌기 때문에 일단 4분기에 대한 호실적, 사상 최대 실적 기조는 어느 정도 예상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좀 상반기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 브로커리지 실적의 어떤 유입 부분들은 굉장히 크게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 더해서 뭐 스펙스의 뭐 지분 보유 가치가 좀 부각되고 있는데 XAI와 합병된 이후에 했던 외형 가치가 더욱더 커질 수 있는 부분. 뭐 미국 안에서는 뭐 사상 최대 IPO 규모라는 점들 좀 감안해 보면 일단 평가 가치는 1조 원대 중반까지 좀 올라와 있는데 최근에는 후반까지 좀 상향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미래에셋증권의 총 주주 환원율과 좀 결맞게 일단 배당 재원으로서 전이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래에셋증권은 현재 구간 뭐 조정보다는 일단 달리는 말에 좀 타는 것이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 이런 관점에서 분할 매수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나눠서 보자. 네, 그것도 보수적으로 나눠서 분할 매수지. 사실은 매수가 중요한 거죠. 네. 미래에셋증권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코스피의 시그널과 여러 가지 기업들을 들어봤고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